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고교학점제 추가 발표 내용인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1월 24일에 교육부에서 좀 갑자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아니면 이제 중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굉장히 좀 궁금해들 하시고 있고, 내용이 조금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이야기가 뭐지? 아니면 지금 이게 뭐 확정 아닌가? 아니면 그냥 발표 아닌가? 하는 등등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현재 이 발표한 이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확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오늘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3년에 이미 조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걸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우선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2025년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 초, 중, 고 전 학년에 시행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미 예견되고 있었던 사항이고 기존부터 발표를 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확정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거의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고교 학점제와 연계되는 대입 입시는 2027년 입시인 2028 대입 입시에서부터 반영되어집니다. 즉, 내년에 중학교에 올라가는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본격적인 고교 학점제 학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초등부 과정에서부터 어떤 것이 바뀌느냐. 자, 초등학교에서 변화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에 한글 해독 교육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어 관련 시간을 34시간 추가 편성하여 한글 교육을 하겠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초등 고학년하고 중등학년의 학생들의 학업 역량 중에서 가장 떨어지고 있는 역량이 바로 국어 역량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과목에 대한 학업 평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등학교 사교육 시장에서 영어 수학 중심이다 보니까 국어를 얼마나 못하는지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학교에 갔을 때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에서의 해석 핵심이 국어 해석 능력이에요. 어휘를 1000개씩 외워도 국어 해석 능력과 문장 연결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죠. 연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문제가 어떤 공식과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해석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것도 같은 상황이죠. 즉, 초등학교 때 영어하고 수학 공부를 엄청 시키거든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리고 학생들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건 뭐 어느 정도 맞죠. 다만 지금 얘기하는 대로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수학 교육과정은 영어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말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어휘 능력, 그리고 수학에서는 이제 연산 능력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그냥 문제가 직관적인 문제들이니까 바로바로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다 잘한다고 하죠.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특히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면 지문이 길어지고 수학 같은 경우도 한글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애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국어 영역이에요. 즉 국어 영역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결국 초등학교 교육 과정부터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초등교육 과정의 변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는 내용이 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 과정이에요. 이거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도입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인 이 부분에 대한 맛보기 같은 어떤 경험? 그런 식으로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제 좀 과목을 깔겠다.
그 중에서 특히 3학년은 이제 디지털, 그리고 6학년은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 교육 과정을 선택 과정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최근에 4차 산업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이 컴퓨터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소양 교육이 기본적으로 공통 교육 과정 아니면 기본 필수 과정처럼 깔고 가겠다. 요 부분도 초등학교 학교 교육 과정의 볼륨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의 2학기에 진행되는 진로 연계 학기입니다. 즉 초6에서 중1로 넘어가는 시점인 이 마지막 학기에 상급 학교와 연계되는 체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른바 1차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요 초등학교 변경 과정들은 굉장히 저는 나쁘지 않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 그만큼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겠죠. 그래서 희망이죠. 진짜 운영이 잘 됐으면 되겠다. 아무래도 초등교육 과정이 탄탄해야지만 중등 고등교육 과정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능력,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육 과정의 이 좋은 변화들이 제대로 응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변경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자유학년제. 이 자유학년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고 3학년 2학기의 진로 연계 학기로 변경이 되는 부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에서의 이제 변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하기로는 1학년에서의 자유학기제는 2학기쯤에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3학년 2학기를 고교 선택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진로 연계 학기로 운영한다는 것이 이 중학교 고고학점제의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교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는 좀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3학년 2학기 때 충분히 고민도 해보고 어떤 다양한 체험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진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고교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되는 내용이 자율자치, 그리고 동아리, 그리고 진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영역으로 개편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부분은 요렇게 해석을 해서 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라는 세 개 영역으로,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개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중학교로도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 전체가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 즉 중고등의 고교 학점제에 따른 평가 요소를 획일화시키겠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떤 부분하고 이제 연장선상이 되냐? 바로 중학교에서 고등 입시의 핵심인 특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과학고 입시하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입 입시에서 얘기하는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입시가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류평가예요. 근데 이 서류평가 내용이 기존에 좀 틀렸죠. 중학교는 내신이 절대평가였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평가 요소나 그 영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똑같아지게 된다라면 과학고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의 종합전형의 입시의 형태가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고교학점제 이후에 대입에서의 이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의 방향을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예견할 수 있다. 결국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영역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겠다.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점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각 대학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해석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서 체육 활동을 병행시키겠다라는 점. 뭐 요것도 약간 변화하는 중학교 과정의 어떤 한 부분이다. 뭐 요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이 자유학년제가 바뀌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 고교 학점제와 연관해서 학교 활동들을 어떻게 이제 세분화해서 활동을 시킬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각 학교들이 이제 하는 활동들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정도인 거고, 실제로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내용들을 봐야지만 조금 더 뚜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의 이제 병력 내용, 아무래도 이제 이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의 가장 메인이 바로 이제 고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제 어떻게 변할까? 크게 변하는 내용이 한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아니면 이제 많이 뉴스에서 보셨죠. 학점제의 가장 핵심이 기존의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 204단이라고 하는 이 시수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192학점으로 단위는 학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실제로는 시수가 12학점 줄어든다. 이제 그로 인해서 단위 이수에 대한 학기 수업이 원래는 1단위를 한 학기에 17번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16회로 단축됩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에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필수 이수학점이 기존 94단위에서 86학점으로 한 8학점 정도 단축이 됐고요. 자율 이수학점은 이제 86단위에서 거꾸로 90학점으로 4학점 정도 늘어났어요. 요게 이제 학점제에서의 이제 이수 단위의 변화 내용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18학점, 총 288시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게 요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가면 필수, 자율,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이 전체 과정에서의 이 이수 학점들, 그리고 이수 단위 시간들이 전부 이번에 오픈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2학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한 과목당 수업 시간이 기존에 비해서 과목별로 35시간씩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의 경우 일반 진로 융합 선택으로 3단계로 개편이 되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사회 과목이죠. 이 사회 과목 중에서 원래 경제 파트가 일반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번에 빠졌죠. 융합 선택 과목으로 있는 교양 과목, 인간과 경제 활동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변경돼서 경제 과목이 수능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특이한 부분. 뭐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학계에서 좀 말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수능 과목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좀 충격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뒷장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사회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10과목이었는데 이게 한 4과목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과탐, 물화생지 1, 2에서 물화생지 2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화생지 1인 이 4과목으로만 아마 과탐 과목이 변경되지 않을까. 이런 수능에서도 큰 변화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예측되고 있어요. 다만 수능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는 점, 그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또 하나 변경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기존에 특목고 학생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문 교과 과목들이 있었는데 이게 고교 선택, 이게 고교학점제에 의해서 보통 교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도 이 원래 특목고 학생들만 배울 수 있었던 전문 교과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 전문 교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종합 전형에서 특목이냐 일반고냐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변경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보면 이 학교 특목이네, 뭐 자사고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 이런 과목들 안 배우면 그냥 일반고구나.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희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입시가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가게 되면 얼마나 다양한 교과목을 가지고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좀 차이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현재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다른 학교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매일같이 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학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숫자가 많다라는 게 매우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이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이제 일반에 전환되잖아요. 일반고로. 그럼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그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기존 특목고라고 했었던 그 학교들이 확실히 고교 선택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교 과정에서 과목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보시는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이 발표돼서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으로 개편돼서 교과목의 이름도 좀 많이 바뀌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하고 과학 계열이 기존에 비해서 일반 선택 과목이 슬림해졌어요. 각각 4과목씩.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이 전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전부 다 이동하면서 굉장히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또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지리, 세계사, 사문, 윤리 이렇게 기존 10과목에서 4과목으로 재편됐고 기존 과목들은 전부 진로 선택으로 분할 편성됐습니다. 과학탐구도 물화생지2가 없어지고 진로 선택에서 분야별로 분할 편성되어졌죠. 이름들이 바뀌어가면서 결국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과목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과학 과목을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 때는 이 공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과학 1, 2와 과학 탐구 실험을 전부 다 배우게 되어 있고요. 이제 2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일반 선택 과목들과 소위 얘기하는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연계해서 배우는데 아마도 1학년 때는 요 공통 과목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일반 선택 과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일반 선택에 연결되는 진로 선택 그리고 3학년 때 그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향후 진로를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구과학 관련된 학과들, 뭐 기후와 관련된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1학년 때 통합과학 1, 2와 과학탐구 실험을 배우죠.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지구과학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구과학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구 시스템 과학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융합과학에서는 그거와 또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라는 과목으로 연결한다면 그걸 우리가 대입 입시에서 서류상 봤을 때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탐구를 했고 특히 그 중에서 기후 아니면 지구 내부에 있는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과목 선택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국 학교가 정해놓은 과목을 내가 그냥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됐다라면 이제는 내가 정해놓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내 진로와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설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자, 이게 고교학점제에서의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안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진로 탐색과 함께 과목 설계를 꼭 해서 3년간의 학습 과정을 만들어내는 뭐 일종의 고교 로드맵 아니면 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런 걸 잘했을 때 대입 입시에서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변화하는 이제 고교학점제가 실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고교 입시, 아니 또 혹은 이제 대입 입시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뇌피셜이니까 이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구나 정도로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지금 말씀드린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향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학교 고등입시는 어떻게 될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특목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현재 2025년에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일괄 폐지가 이미 확정됐어요. 요 부분에서 이제 특목으로 남는 학교가 영재고하고 과학고인데, 실제로 중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특목고는 이제 과학고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입 입시에서의 종합전형이 유지된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과학고의 종합전형 입시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절대평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정량 평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종합전형에서 뭘 보느냐? 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심화 과정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학고의 상하이 기록부의 기재 내용들은 현재도 압도적이에요. 현재도 매우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 특목이 다 없어지고 과학고만 남는 상태에서 동일한 어떤 제도가 그냥 적용된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압도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 대한 일종의 프리패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이제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중학교에서 과학고 입시가 아마 역대급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이 선행과 심화 사교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저 김 소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대평가로 과목의 학업 역량이 단순한 이 지필고사에 한정되지 않고 이 수업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토론 등의 참여 활동이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도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아마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는 이제 선행 과정보다는 심화 과정 학습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교 선택 시에도 다양한 교과 이수 및 심화 과정이 가능한 학교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존에 폐지되지만 아직도 다양한 심화 과정을 배우거나 그걸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는 기존의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도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학교들 또한 스스로 일반고 중에서도 지역 최고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들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을 빡빡하게 돌릴 것이다. 이에 폐지되더라도 최소 2, 3년은 학생들의 고교 선택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이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 입시에서의 어떤 부분들, 고등학교 선택에서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될 것이라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일단 등급제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1학년은 물론 등급이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내신 평가 방식이 결국 변화한다라는 거. 요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갈 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인지를 하고 이거와 연계해서 중학교 최소한 3학년 때부터 대비를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게 실질적으로 아마 고등학교에서의 아무튼 경쟁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절대평가 형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보다는 심화학습 과정을 중학교 때부터 얼마나 잘해왔는가, 그리고 그 부분이 고1 과정까지 어떻게 연계되는가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 부분에 맞춰서 학습할 수 있게 좀 준비를 잘해야 된다. 특히 국수형이라고 하는 이 주요 과목이 단순하게 선행과정으로 치고 나가던 현재의 이 학습 방법을 버리고 전 과정에 대한 학습 과정을 꼭 철저하게 만들어서 복습까지 완벽하게 중학교 전 과정을 마스터해서 고1에 보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학년 이후에 2, 3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에 의해서 내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 중심으로도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정을 일단은 잘 치고 달리고 그 이후 그걸 기반으로 해서 2, 3학년 때의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잘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기존 과정들을 마스터하고 각 단계에서 한 단계씩 천천히 넘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지금 현재 현행 방식대로 중학교 3학년인데 이미 고2 과정 선행 다 끝내고 고2 선택 과목 어떤 거 할지도 아직 결정도 안 해놓고 그냥 애들이 많이 하는 거 해야지 하면서 그냥 드립다 해버린다? 이러면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향후 진로를 통해서 과목 설계를 한 후에 학습을 해도 늦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절대평가잖아요. 완전 절대평가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뭐 깊게 해서 지필고사 100점을 맞아야 되나 그게 중요한 과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행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 과정들을 다시 반복해서 끝내라. 왜? 고등학교 1학년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1에서 등급 줄 세우기 위해서 일단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선행보다는 저는 그냥 고1 과정까지의 선행이 일찍 끝났다? 무한 반복.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고2, 2, 3에 대한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선행은 절대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1학년 이후에 그러니까 진로를 결정하고 내가 과목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중등 과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데 포인트를 준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특목고 입시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1 과정에 대한 선행 과정을 확실하게 마스터한다. 이러한 형태로 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제가 보는 학업 효율성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탐구 계열 같은 경우에 이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죠? 고교 2학년 이후에 진행되는데 일반 진로 융합으로 연계되니까 1학년 2학기에는 계열 아니면 학과에 대한 명확한 진로 방향성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맞게 계획을 꼭 세우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째하고 이제 5번째 내용도 일단은 만들었는데 그냥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특목이 일괄 폐지되면서 일반고가 어떻게 서열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 생각들은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카더라예요. 아직은 이게 발표가 안 됐어요. 왜 발표가 안 됐냐? 바로 요것 때문에. 2024년 2월에 2028 대입 입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는 알 수 있어요. 그 전에 지금도 뭐 유튜브에 보면 엄청 많거든요. 뭐 2025년 입시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다 말이 안 됩니다. 다 뻥입니다. 다 구라예요.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냥 다 카더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카더라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다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그냥 글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4년 2월에 발표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아주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방향성들을 한번 가지고 그 대입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오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정리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면 너무 정보가 많아서. 솔직히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이 내용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내용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바뀌나? 아니면 이렇게 바뀌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나? 중학교에는 어떤 영향을 주지? 고등학교는 어떻게 변화하지? 이에 대한 고민이 계속 저도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 정도 혼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어느 정도 대략적인 윤곽에 대한 것들이 확정적으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 이에 정확한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정보를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어쩌면 카더라 같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고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걸 조금씩 조심스럽게나마 좀 전달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 학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최강스카이 학원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좀 청구하실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오늘 최강 입시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년 2023 대입 입시와 관련된 입시 설명의 내용으로 한번 찾아뵐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학년 학부모님들한테 좀 먼 미래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에게는 현행 입시 제도가 아마 이 친구들까지는 그대로 갈 거기 때문에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는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입시의 흐름이 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올바른 교육적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